김건희가 나타났다. 투표소에서 포착된 김건희의 모습, 어떻게 이런 표정을 짓고 있죠? 오늘 김건희가 나대자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법원 행정처에서 MBC의 손을 들어준 기사가 나왔습니다. 김건희 다룬 뉴스 하이킥 중징계 취소. 법원의 입장을 들어보면 영부인 활동은 공적 관심사다. 이래서 징계를 취소한다 라고 알렸습니다. 갑자기 띱니다. 오마이뉴스 기자가 띱니다. 카메라를 킨 채로 띄고 있습니다. 자, 어디선가 윤석열, 김건희 닮은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투표소에 온 걸로 보이고요. 아이들과 함께 또 이 보여주기 쇼죠. 마지막 결집해달라. 내가 투표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우리 내 지지자들 60%가 투표하지 않겠어? 보수 매체에서 조사한 결과를 고스란히 믿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국힘 내부에서는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자, 이런 말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투표장 안에서의 모습 살벌합니다. 레이저 쐈어요. 레이저 쐈어요. 표정이 안 좋아요. 김건희 다리가 아픈가요? 땅만 보고 갑니다. 땅만. 김건희 땅만 보고 가고요. 남편이 쳐다보든 손을 내밀어서 뭘 하든 옆에 있든 땅만 보고 가고 있어요. 땅만.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웃어. 대화가 없습니다. 대화가. 손이라도 잡고 가던가. 혼자 웃고 있어요. 검찰 조사 잘 받을 생각 있나 질문하니까 혼자 웃고. 자, 김건희는 처음부터 끝까지 땅만 보고 가고 있습니다. 국힘 내부에서 도대체 왜 저러시냐라는 기사도 나옵니다. 그리고 왜 웃으시냐 묻자 계속 윤석열은 웃기만 했다라는 기사도 나왔고요. 자, 그리고 김건희가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았던 이유도 나오는데 기자들 질문을 모아놓은 기사를 찾았습니다. 한겨레 기사에서 자, 기자들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에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 검찰 조사 언제 받으실 겁니까? 왜 불응하시는 거죠? 소환에 대해서 사전투표 부정선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번 투표에서 부정선거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산헬백이랑 그래프를, 그러니까 목걸이를 안 받았다는 입장 그대로이십니까? 탄핵 때문에 이번 대선이 치러지는데 국민들께 사과할 생각 없으십니까? 이런 질문이 쏟아지니까 단 한 번도 웃지 않은 김건희. 윤 부부에 대한 기사가 쏟아졌는데 눈에 띄는 부분은 보수 매체마저 국민께 사과 안 하냐라는 헤드라인의 제목을 올렸다는 것이죠. 이 기사에 달린 시민들의 반응을 보면요. 좋아요가 22, 하나요가 2239. 지금 이거 몇백 배입니까? 와. 그리고 이런 기사가 종종 나오고 있죠. 내 평생 민주당 뽑는 건 두 번째이다. 자, 이재명 후보 모교에서도 투표 행렬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국힘을 지지하는 국힘 지지층에서도 지금 민주당을 뽑고 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를 뽑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현재 투표율 2시 기준 65.5%, 지난 대선보다 0.7%포인트가 높다고 합니다. 앞서 1시, 오후 1시에는 2%포인트가 높았는데 순간 1.3%포인트가 따라잡힌 것입니다. 이런 추세로 가면 지난 대선보다는 투표율이 낮을 가능성이 있다. 홍준표가 아마도 지지자들에게 보낸 메시지가 아닌가. 내일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성인이 된 후 대통령 선거에 불참해보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태평양 건너 내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참으로 슬프게 보입니다만 내일이 지나면 또 다른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입니다. 새로운 세상. 새로움이 뭐죠? 이재명 대통령을 말하는 거죠? 자,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이재명이 정권을 잡는 말을 돌려 말한 거죠.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면 이렇게 말을 하면 돼요. 시스템이 완벽한 내 나라는 더 이상 망가지지 않을 것입니다. 해석을 해보자면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면 내 나라는 더 이상 망가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면 30년 정치 생활의 자괴감을 태평양 바다에 떠나보내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1시부터 사전투표와 본투표가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뚜껑을 여니까 대구가 최하위였습니다. 최하위.
지금 강주는 80%, 전라도 호남권은 80%를 육박한 상황. 대구, 북구에 66, 서구 65, 달성 65, 남구도 65. 지금 대구, 경북이 투표율이 매우 저조하다는 기사가 쏙쏙 나오고 있습니다. 홍준표 때문인가? 이준석의 입장이 나왔는데 떠버리들 말과 달리 나는 완주했다라는 그 따옴표의 기사가 나왔고요. 제가 듣기로는 상당히 딜을 많이 시도한 걸로 보이고 그러나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강제 출마를 한 것이죠. 본인의 뜻과 다르게. 그런데 떠버리들 말과 달리 나는 완주했다. 이걸 뭐 자랑이라고. 뭐예요? 그러면 쟤네가 무슨 녹취 이런 거 얘기하는 건 어떤 거예요? 녹취는 다른 사람들이겠죠. 예? 다른 사람들이겠죠. 제 녹취는 없어요. 장사님, 그러면 제가 지금 어디 계세요, 지금? 대전이죠. 대전에 사람을 하나 보내면 혹시 만나볼 수 있으세요? 아, 당연하죠. 그럼 수사기록은 뭐예요, 그럼? 예? 어떤 거요? 뭐라는 거예요? 수사기록 대전지검 어쩌고 하는 거. 아, 그거를 예. 옛날에 예. 김성진이 구속되면서 예. 카톡을 다 깠어요. 예. 예, 카톡을 다 까고 저하고 김철호랑 뭐 달려 들어갔었어요. 그건 예. 모르시죠? 예, 몰랐어요. 예. 지금 내가 그때 어려워서 우리 대표님한테 가서 얘기했잖아요. 예. 사실 기자들한테 전화 왔다고 하는 거 사실이었어요. 예. 그런데도 대표님은 그냥 모른 척 생각했잖아요. 예. 장사님, 그럼 내일 제가 사람을 한번 대전 좀 보낼게요. 예. 목소리에서 2년 전과 달리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뭔가 다급함이 느껴집니다. 이 통화 이후 김철근 당시 국힘의 정무실장이 대전에 내려가서 장의사를 만나고 올라왔죠. 그 이후 김철근 정무실장이 이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 조선일보와의 인터뷰를 제안하죠. 사장님께서 정말 절제되게 얘기를 하신다면 그 조선일보 기자 정도 하나 붙여줄까요? 그러세요. 그러면 내 얘기를 해야지.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언론에 내가 모든 걸 밝힌다 하면서 저쪽에 그걸 완전히 죽여버리면 되잖아요. 그리고 약 10일 뒤쯤 김철근 정무실장이 자필로 약속 증서를 하며 대전시 소재 이동규 피부과에 2월 초순까지 7억 원을 투자 유치하겠다라는 각서를 써줍니다. 그리고 이틀 뒤 이준석의 변호사가 장의사와 통화를 하며 이준석의 성접대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를 묻습니다. 재밌는 건 친윤들에게도 그 증거가 있냐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당시 윤석열과 이준석의 사이는 좋지 못했죠. 나중에 조사를 가시게 되면은 그전에 저랑 상의하시고 최대한 유리하게 하는 게 좋잖아요. 아니 저는 딱 이 말만 할 겁니다, 변호사님.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문답식으로 좀 예상 답안지 주시려고 하는 건데 그 예상 답안지를 얘기하려면 딱 이거예요. 저는 그냥 유성현이 왔을 때 아무데나 술 먹고 그 다음에 숙소 그냥 유성관광호텔 숙소에다 모셔다 드렸다. 네, 좋습니다. 뭐 증거가 있어요. 아니면 뭐 같이 잔내가 있어요. 뭐 마담이 맞습니다. 있어요. 장부가 있어요.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네, 그건 제가 다 갖고 있어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증거 자료는 내가 지금 다 갖고 왔어요. 뭐 CCTV든 뭐든 이런 거 다 있는 거는 내가 나 혼자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거 가을 보셨을 거 아니에요. 참고로 증거 달라고 찾아온 사람들은 다 아무한테도 안 줬으니까 그렇게 말고 계세요. 알겠습니다. 찾아온 사람들 뭐 국민의당에서도 국민의힘에서도 찾아왔어요. 윤석열 라인에서도. 알겠습니다. 제가 별의별 진짜 사람들이 내가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전화가 왔으니까. 2013년경에 있었던 이준석의 성접대 의혹 사건은 공소시효가 만료되었기 때문에 경찰에서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되었고 그 뇌물과 관련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앞으로 처벌할 수 없는 사건이 되어버렸죠. 하지만 이준석이 언론의 보도에 대해 명예훼손 등으로 기소를 할 시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건이지만 이 성접대 사건에 대한 수사는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대선 후보 신분에서 이 성접대가 사실 무근이며 검찰에서 무혐의를 받았다고 말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공표죄 성립이 가능해 보입니다. 뭐 압도적인 새로움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웠지만 정말로 압도적인 해로움과 또 압도적인 내로남불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압도적인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상대를 또 죄도 없는 사람을 갑자기 무슨 독재자 프레임까지 하고 있는데요. 제발 스스로를 반성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지금 13년부터 지금 무슨 짓을 하고 다녔던 겁니까?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얼마나 속였던 겁니까? 제발 이번 기회에 반성하시고 준산당식 어떠한 본인의 독재를 했던 부분을 좀 반성하고 거울 보는 그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